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은 다시 한번 대만과 통일을 추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관영중앙TV 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국 푸젠성에서 대만의 야당 등 각계 대표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전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제15차 해협 포럼에 보낸 축하 서신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매우 부드러운 어조로 대만을 설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는 예전과 같이 대만 동포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복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 주석의 이 같은 서신 내용은 대만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면서 대만 국민을 설득하는 겁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중국이 대만을 존중한다고 받아들이는 이들은 그리 많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최근에도 중국은 대만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훈련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 대만 남부의 한 공군 부대에 차이잉원 총통이 시찰에 나선 와중에 자국 공군 장교들과 무선 교신을 시도하며 말을 건네자 중국 공군이란 답변이 돌아왔죠. 뒤의 공군 장교가 무선을 서둘러 끄면서 진화했지만 총통은 무척이나 당황했습니다. 대만 공군은 단순한 무전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하필 총통이 방문했을 때 그런 일이 생겼냐면서 아무래도 중국군이 대만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농락할 정도의 장악력을 가진 거라는 우려도 나왔죠. 따라서 대만 내부적으로 중국에 대한 부담감과 압박은 심해지며 시 주석이 통일까지 언급한 상황에 미국에만 기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불안하다는 기존의 목소리가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금주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우크라이나에서 최근 열흘가량 이어져 온 우크라이나 대반격에 러시아가 예상보다 강력하게 맞서면서 서방에서는 무기 지원이 어디까지 가능할지 고민이 깊어진다 했습니다. 특히 최근 2주간 우크라 대반격 초반 서방에서 제공받은 독일제 주력 탱크 레오파르트2, 미국제 M2, 브래들리 장갑차가 여러 대 전선에서 파괴된 모습의 사진과 영상이 유포되면서 더욱 확산했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습니다. 크리스틴 워머스 미 육군 장관은 이번 주 기자들에게 방산업계가 이번 전쟁 관련한 수요를 맞추기에 허덕이는 상황을 두고 군 지휘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머스 장관은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배운 교훈은 바로 미국의 산업 기반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견고하지 않다는 일종의 경종이라면서 방산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미 CIA 등 정보 당국은 짧게는 2025년부터 중국의 침공이 예상된다고 길지 않을 것이라 답변한 바 있으며 현재 러시아 전쟁을 지켜본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 침공을 시뮬레이션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붕어빵 찍어내듯이 항구에서 함정을 동시에 15척을 건조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이러다가 2035년경에는 중국이 미국의 해군력을 추월한다는 보고서가 나올 지경이 됐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주식의 대가 워렌 버핏에게도 TSMC 주식 41억 달러를 전량 매도하게 했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워렌 버핏은 TSMC 기업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해 5조 원이나 사들였으나 뭔가 정보를 입수한 뒤에 대만 정세를 낙관할 수 없다면서 TSMC를 다소 빠른 기간에 내다 팔았습니다. 버핏치고는 거의 단타를 친 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긴급하게 주식을 매도해버린 모습입니다. 미 기관은 또한 비슷한 시기에 대만전이 발발하면 TSMC를 모두 파괴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현재 대만이 미국에 짓고 있는 TSMC는 그러한 측면에서 삼성전자와는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다분히 투자 혹은 정치적 이슈이나 대만 TSMC는 생존에 관한 의미도 들어갔는데요. 실제 수년 내에 전쟁이 발발하면 모든 시설을 파괴한 뒤 TSMC 기술자를 모두 미국에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전례 없는 긴박한 배경이 미중 간에 흐르고 있는 정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지난 2020년에 하푼 미사일을 승인한 것을 이제 전격 이행에 옮기기로 한 것입니다. 중국은 당연히 강력히 반발하는데 이 하푼 미사일은 대만 침공에 있어 가장 껄끄러운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다수의 함정을 대만에 접근시키고 상륙하면서 동시에 대만을 공략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하푼 미사일의 사거리는 대략 125km로 대만 해협의 가장 좁은 곳의 너비와도 거의 유사한 데다가 하푼 미사일의 정밀 타격 능력으로 인해서 대만의 접근 자체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미국은 코로나를 비롯해서 그래도 미중 관계를 고려해 판매하지 않았지만 이제 러시아 사태도 일어났으며 중국이 계속해서 대만 주변을 함정으로 포위하며 시뮬레이션 하자
이제 곧 수년 내에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 가운데 하푼 미사일을 승인한 걸로 보입니다. 또한 불안한 대만에서도 이제 서둘러 미국 무기를 구매하는 국면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5일 케빈 메카시 미 하원 의장은 미국을 방문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을 만난 뒤에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가 제때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대만과 엄청난 군수품 계약을 맺어놨는데 이것의 규모는 총 25조 원에 달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대만에 판매하기로 예정된 무기에는 F-16, 블록 70 전투기, MK-48 어뢰, 팔라딘 자주포 등이 있으며 러시아 전쟁을 지켜본 미국 상황에서는 미중 관계를 고려해 시간을 끌고 중국을 배려하는 것보다는 당장 대만에 무기고를 채워 넣고 빠르게 대만에 납품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현재 러시아 전쟁에서 큰 교훈을 얻었는데 무기가 크게 모자라다는 점입니다. 탱크 잡는 제블린 같은 경우에는 6개월가량 지속적으로 투입되자 그 물량이 바닥나 버렸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우크라뿐만 아니라 주변국인 폴란드 등 유럽에서 받은 주문이 엄청나게 밀려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의 경우 패트리어트 역시 5년이 걸려도 납품이 안 되어 전혀 냄새도 맡지 못했으며 그 밖의 국가들 역시 미국의 군수품을 주문만 해놓고 지체되는 시간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형국이죠. 그러다 보니 미국은 이제 다음 전쟁 발발 대상으로 꼽히는 대만을 서둘러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또한 25조 원의 계약 중에 하푼 미사일을 진행하는 것은 그만큼 대만전이 촉박했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대만 상륙 모의 훈련을 반복하고 있으며 여기에 미국의 함정까지 공격하려 하기 때문에 애초에 대만 해안선에 정밀 타격이 가능한 지대함을 배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400기의 하푼 미사일을 해안선에 배치하자는 의도로 보입니다. 미국은 공군력이 막강하나 아무래도 미 본토에서 대만 해역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고 시간을 벌어주면서 중군 해군을 억제할 수 있는 억제기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만은 순조롭게 납품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망연자실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미 국방부가 보잉과 맺은 계약에서 하푼 블록 2 미사일 400기가 2029년 3월에 생산 완료된다는 겁니다. 2029년이면 지금보다 6년이나 뒤이기 때문에 이는 매우 늦어지는 타이밍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소식이 나가자 군 관련 각종 채널에서는 그 사이에 전쟁 나겠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매체 블룸버그는 지난해 말 기고를 통해서 미국은 전쟁을 준비가 안 되었다고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러시아 전쟁을 보면 미국의 군수 물자는 전쟁할 정도의 물량이 안 된다고 지적한 겁니다. 미국 군수 물품 자체도 모자란데 여기서 신규로 더 많은 물량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한 겁니다. 매체는 냉전 시대를 지나가면서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조차 국방 생산력이 크게 약화되었고 반면 중국은 군의 현대화를 비롯해 각종 군수품 생산 가동력이 크게 증가했다고 한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내로 중국은 미국보다 다양한 군사 자원에서 미국을 숫자상으로 역전하게 됩니다. 특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량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인데 2차 대전에서 미국이 승리한 것은 물량이 비교가 안 되게 많았기 때문에 승리를 가져간 것이지만 이제 중국과는 물량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미국이 밀리는 정도라 전쟁에 부하가 걸린다는 겁니다. 중국과 전쟁을 해서 이기긴 하더라도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다는 시뮬레이션도 나온 상황이죠. 또한 대만의 하푼 미사일은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과연 납품이나 제대로 되겠냐는 것입니다. 실제 미국과 독일 등 이번 우크라 전쟁에서 다수의 강대국이 군수 물품 생산이 지연되고 납품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다급한 폴란드조차 결국에는 모든 걸 포기하고 한국에 25조 원가량 군수품 계약을 했던 것이며 폴란드는 예정 배송일보다 빠르게 K9 자주포를 배송받고 매우 만족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디펜스 매거진에서는 사실상 이렇게 무기를 공급할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만에서도 미국은 너무 늦다. 그러니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올 만한데요. 또한 한국도 전 세계에서 7, 8번째로 지대함 미사일을 개발해 하푼급 성능을 충분히 내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우크라 전쟁 이후에 한국에서 도움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수차례 언급했으며 한미일 3국이 대만전에서 가장 크게 활약해 결국 중국을 이겨낼 수 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무기 창고론이 다시 한번 등장하며 또 역할을 해달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번 우크라전에서도 한국이 전차 납품은 물론
알게 모르게 활약하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나토 회장도 한국 보고 무기를 지원하라고 했으며 한국은 국방력을 가장 증강시킨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대만 관련 의견에 대해서 다소 회의적인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한국의 무기도 자국을 방어하기에 과연 충분하냐는 의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시가 아니라면 한국은 무기를 과잉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겠지만 한국의 전쟁이 발발한다면 한국도 재래식 무기부터 첨단 무기가 단기간에 대거 투입되어야 하며 유사시 중국과 상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 물량이 넉넉하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도 현재 한국의 우회로를 통해서 포탄을 비롯 다양한 무기들을 지원해달라는 의견을 보냅니다만 대만전이 발발한다면 역시 한국이 무기창고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겠죠. 또한 이번 전쟁에서 틈만 나면 한국의 무기 지원을 요청하는 다양한 국가들이 부담스러워집니다. 한국은 휴전국가이며 지정학적으로 매우 타이트하며 전쟁 발발 시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대만에 공급할 무기가 한국에 과연 있냐는 의견도 나오는 등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으며 전쟁도 언급되는 만큼 한국도 고민이 깊어지는 순간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